예, 안녕하세요. KF-21 초도 물량 그 비용이 한 대당 아마 생각보다 일반 국민들의 생각보다 좀 세게 나올 겁니다. 1200억 뭐 이착저착 나올 거예요, 최소한.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 깡패짓에 이렇게 뭐 정부가 별로 뭐 힘도 못 써보고 그냥 질질 끌려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그 보도가 굉장히 많아서 오늘 그 얘기를 좀 짚으면서 그래도 우리가 속으로 삐긋이 웃고 있는 이유가 있다. 그 말씀을 좀 여쭈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그 비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강구영 사장이 4월 초에 이제 그 이야기를 양산 단계에 들어가면 대당 8천만 달러, 1,000억 원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이 유지비입니다. 예, 비행 시간당 유지비가 14,000달러 수준이다. 1년에 보통 비행기가 한 200시간 하거든요. 그러니까 14,000달러면 1년에 비행기 한 대가 280만 달러, 한 3, 40억 정도의 유지 관리비가 든다는 얘기죠. 전투기는 통상 1년에 한 200시간 운영을 하고요. 40년 수명 주기니까 이게 이제 한 8,000시간 보면 됩니다. 시간당 1만 달러를 절감하면은 수명 주기 동안 8천만 달러가 절감되죠. 제가 1만 달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그 F-15EX가 시간당 한 2만 4, 5천 달러 될 거고요. F-16도 2만 달러가 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강 사장이 양산 단계 들어가면 이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양산 전에는 얼마냐? 요번에 이제 20 플러스 20 패키지로 생산하잖아요. 요번은 얼마가 될 거냐?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야기를 좀 더 짚어보기 전에 먼저 세뇌 탈출 잘 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예,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그런 경향이 있죠. 도와주시면은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그 용어 정리부터 좀 해야 돼요. 이 돈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제 편하게 말해서 전투기 가격 그럽니다. 국내 언론 보면 전부 전투기 가격 대당 얼마 이렇습니다. 이게 틀린 용어입니다. 전투기는 가격이라고 안 부르고 비용, 코스트라고 부릅니다. 프라이스라고 안 부릅니다. 제가 이게 추정을 해보면 이 경제학에서 이제 가격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 논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걸 프라이스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전투기는 제한된 사용자죠. 뭐 세계 몇십 개 국가밖에 안 쓰잖아요. 그 다음에 그 거래도 굉장히 폐쇄적이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전투기를 사가서 그걸 가지고 뭐 다른 나라에 함부로 팔거나 해체를 해서 부품을 다른 용도로 쓰거나 이게 다 금지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굉장히 폐쇄적인 어떤 동맹관계의 거래고, 그 다음에 이게 경제 논리를 초월하죠. 그래서 이걸 가격이라고 부르지를 않고 국방부 입장, 수요자 입장에서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평론가 중에는 이 구매 비용을 이제 이 비용이 여러 가지 종류로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아래 나오는 구매 비용 이거를 그 프로그램 비용이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비용이 뭔가 이렇게 보면 구매 비용이에요. 프로그램 비용은 다른 개념입니다.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얘기하기 전에 이야기를 한 4가지 정도로 이 비용에 대해서 좀 구별을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구별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구별하는 방식이고, 미국이 전투기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니까. 그래서 전투기는 전부 피트 인치를 쓰잖아요. 미터를 안 쓰거든요, 사실은. 그 비행기들 쪽은. 그래서 영미가 주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이렇게 한 4가지 됩니다. 하나가 이제 한계 생산 비용, fly away cost인데 fly away를 붙여야 됩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fly away cost는 이거 뭐냐면은 최근 기체 생산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는 한계 생산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제가 만약에 공장을 가동을 해가지고 가동을 하는데 뭐 하루에 예를 들어서 어떤 호떡을 10,000개를 찍어낸다 한다면은 10,000개째 호떡의 코스트는 좀 싸지겠죠. 뭐 손도 잘 돌아가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 최종 마지막 기체 그것의 생산 비용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연구개발비라든지 예비부품이라든지 정비부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 총생산 비용, average total production cost는 뭐냐면 비행기라는 게 롯들별로 생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롯들별 생산 비용 더하기 연구개발비의
를 해서 그거를 비행기 대수로 이제 뭐 이제 흔한 말로 분배한 거 그겁니다. 그러니까 해당 시점 생산 총량으로 나눈 거죠. 평균 총생산 비용. 그 다음에 생명주기 총비용은 이건 이제 뭐를 알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뭐 60조다 70조다 이게 생명주기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잠수함을 도입을 해서 그 잠수함을 폐기 처분할 때까지의 전체 도입서부터 폐기 처분까지의 퇴역할 때까지에 들어가는 모든 코스트죠. 인건비 제외한. 그걸 이제 생명주기 또 시설비 제외한 그 생명주기 총비용이라 그럽니다. 토탈 코스트 오브 더 라이프타임이요. 이게 프로그램 비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밀리터리 평론가가 프로그램 비용이 얼마다 얘기를 하면 믿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구매 비용을 얘기를 합니다. 아래 나오는 프로그램 비용을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구매 비용은 뭐냐? 이건 이제 그 국방부 같은 데서는 무기 체계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웨펀스 시스템 코스트. 이거 뭐냐면 기체뿐만이 아니라 엔진 및 에비오닉스에 대한 초기 지원비. 비행기를 처음 들여오게 되면 그러니까 그게 새로운 신형 기체, 새 기체를 들여오게 되면 그게 뭐 그런 기체가 이미 50개 이미 보유하고 있다 그래도 그 새 기체에 대해서 이게 비행기 하나하나가 말하자면 건축물 같은 거라 엘리베이터 이렇게 작동합니다. 이거 다 설명해야 되고 뭐 전기는 이렇게 돼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건물을 1,000억짜리를 인수한다 그런다면 똑같죠. 그 초기 지원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초도 일회성 계약금이 있습니다. 롯들별로 할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장비가 있겠죠. 그리고 유지관리 장비가 있겠죠. 이런 거를 다 해가지고 그거를 구매 비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F-35의 한 개 생산 비용이 예를 들어서 플라이어웨이 코스트가 예를 들어서 그게 8천만 달러다. 그런데 구매 비용은 뭐 거의 2억 달러에 육박하더라. 이거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대기가 붙어 나가는 거예요. 이거하고 프로그램 비용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 구매 비용이란 얘기 대신에 프로그램 뭐 가격, 프로그램 비용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프로그램 비용은 라이프 사이클 40년, 50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코스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용어 정리됐으니까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강구영 사장이 언급한 것은 뭐냐면 한계 생산 비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산을 하게 되면 한계 생산 비용은 떨어지게 되죠. 거기다가 한식 백반은 밑반찬이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북대기가 붙어 나가더라도 구매 비용이 되면 북대기가 붙어 나간단 말이에요. 무슨 지원비도 따라 들어가고 뭐 보조 장비도 따라 들어가고 유지관리 장비도 따라 들어가고 이 증액분이 이 증액 퍼센티지가 예를 들어서 F-35는 그게 100%가 튄다라고 한다면 KF-21은 그게 뭐 60%나 50%만 튄다고. 이게 한국이 패키징 방식이 미국과 다를 겁니다. 한국은 이게 그러니까 기본에 다 거의 다 포함이 되고 나머지는 뭐 보너스로 드리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될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이게 문화가 다르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김치 더 주면서 요새 그런 집들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식 백반 이런 집 가면 반찬 더 달라 그래서 그때 그 반찬을 그 접시별로 또 코스트를 계산하지는 않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래서 구매 비용 기준으로 하게 되면 KF-21의 경쟁력은 한 번 더 올라간다. 거기다가 유지 운영비가 뭐 14,000, 15,000달러 이러면은 이건 굉장히 감격적인 비용이다. 그 정도 기체에서 거기서 한 번 더 올라간다. 경쟁력이. 그래서 경쟁력을 더블 스코어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즐겨보는 아주 쿨한 밀리터리 평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미카치 살모라고. 이 양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제목을 뽑는데 카이가 이제 첫 20대 비용으로 1,400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대당. 그런데 이제 이 양반도 그 얘기 하지만 20대처럼 보이는 40대이기 때문에 잠깐 20대처럼 보이는 40대 여성, 20대처럼 보이는 40대 남성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20대처럼 보이는 40대이기 때문에 그 방사청 협상을 통해서 비용은 낮아질 겁니다. 아직 협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정은 1,100억에서 1,200억 정도 되지 않겠냐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언제 가격이 좀 떨어져? 강구영 사장이 말한 1,000억 이하로도 전 떨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 근거는 이겁니다.
F-35가 이제 첫 17대, 그 로또 1, 2, 3입니다. 예, 첫 17대를 합치면 2007년 로또 1, 2008년 로또 2, 2009년 로또 3 해서 2대, 6대, 9대, 35A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7대인데 그때의 총 비용은 말하자면 그 25억 6,600만 640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2,566.4 100만 달러였었습니다. 그럼 단순 평균으로는 얼마냐? 예, 대당 한 151억 달러 정도 나옵니다. 아니요, 대당 죄송합니다. 대당 1억 5,100만 달러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는 2007년, 8년, 9년이니까 2009년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부터 15년 전이고 2007년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부터 17년 전입니다. 이거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아니에요. 그 달러 가치가 그동안 인플레가 있었으니까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로 그때 달러를 환산해 보면 어떻게 되냐? 지금 달러로 환산을 해봐야죠. 예, 그거 이제 환산표들이 있어요. 예, 인터넷에. 그래가지고 제가 환산을 해보면 2024년 달러 가치로 환산하면 로또 1, 2, 3의 평균 비용은 대당 2억 1,980만 달러입니다. 3천억 원입니다. 딱 정확히. 그런데 요즘 한계 생산 비용은 대당 1,000억 원이 좀 넘거든요. 8,250만 달러라고요. 그러면 F-35는 2009년 이후 15년 동안 한계 생산 비용이 대당 요즘 달러로 환산했을 때 1억 3,730만 달러가 하락한 거예요. 3분의 1 토막 난 거예요. 그럼 KF-11은 얼마나 하락할까? 물론 F-35만큼 양산을 하진 않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하락은 안 하더라도 뭐 한 40% 정도는 하락할 거다. 30% 하락할 거다. 그러면 1,000억에서 30% 하락하면 700억이에요. 20% 하락하면 800억이고 1,200억이라 그럼 요번에 계약되는 게 1,200억에서 30% 하락하면 840억 되죠. 그래서 이 비행기가 괜찮은 비행기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러면 야, 이거 양산 단계에서 그런 비행기 막 찍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야, 우리가 그런 물량 되겠냐? 저는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2보 전진, 1보 후퇴, 5보 약진 때문에 되는 겁니다. 이 KF-21이 특징이 뭐냐면 이건 뭐 일본, 영국, 이탈리아가 같이 손을 잡고 하는 GCAP랑 다르게 GCAP는 F-35와 미국의 NGAD 그 사이에로 치고 들어가는 포지셔닝이고요. KF-21은 좀 별종이에요. 스텔스 하이엔드와 마당쇠 미들 클래스를 겸용합니다. 이거 굉장히 폭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카테고리 파괴자예요. 카테고리 파괴자예요. 비빔밥 그러면은 이게 밥인지 반찬인지 카테고리 파괴 아니에요. 가위를 들고 고기를 써는 유일한 민족이 대한민국이거든요. 한국인이요. 그럼 이게 가위가 이게 무슨 일반적인 도구 그 옷이나 무슨 이런 재질을 자르는 그런 그 물품을 자르는 그런 도구인지 아니면 주방식기인지 이게 분류가 안 되잖아. 한국인이 이런 걸 잘해요. 숟가락도 똑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밥을 숟가락으로 퍼서 먹고 동시에 국도 떠서 먹는 그런 숟가락은 한국인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숟가락 그러면 국을 먹기 위한 거예요. 숲을 먹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푼 그러면 액체를 떠서 먹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스푼은 항상. 근데 여기는 밥을 퍼서 먹기도 한다. 그래서 숟가락의 모양이 좀 삽같이 생겼잖아요. 약간 좀 평평하잖아요. 이렇게 한국인이 카테고리 파괴를 잘해요. 그러니까 스텔스 하이엔드라는 카테고리가 있고 마당쇠 미들 클래스. 마당쇠는 제가 워크호스라는 이 그 공군에 관한 그 밀리터리 그 평론 군사 평론에서 쓰이는 용어를 우리말로 옮길 때 마당쇠로 제가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당쇠 미들 클래스 중간급 비행기가 있는데 이 둘을 겸용할 수 있는 기체를 만들어 놨다고요. 그러니까 거의 기체의 겸용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플랫폼에서는 거의 한 8, 90%가 겸용될 겁니다. 이게 나중에 되면. 그러면 마당쇠 미들 클래스 팔아가지고 양산 기반 확보하겠다 이 소리가 되는 거잖아. 거기다가 재밌는 게 뭐냐면 기존 마당쇠 미들 클래스가 원천적 디자인 한계 및 가성비 한계가 지금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서방에서는
마당새 미들 클래스가 5종류가 있거든요. 딱 비행기가 F-15, F-16, 유로파이터, 라팔, 그리펜. 그런데 이제 뭐 유로파이터, 라팔은 볼 것도 없고 워낙 비싸고 뭐 이상해가지고 그리펜도 워낙 비싸고 볼 것도 없고 결국 F-15, F-16인데 예를 들어서 F-15보다 유지관리비가 F-15 14,000불, 15,000불 나오면요. 강구형사장대로 유지 운영비가 F-15보다 시간당 $10,000 싸요. 플러스 F-15는 1억 달러고 얘는 8천만 달러, 2천만 달러 싸네. 그리고 F-15를 써서 좋을 때가 있고 얘를 써서 좋을 때가 있잖아. 그러니까 영공 방어를 한다든지 얘도 요격기거든요. F-15만큼 거의 날쌔거든요. 영공 요격을 한다든지 영공 방어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얘가 훨씬 낫다고요. 비행기도 좀 자그마하고 F-15에 비해서 기름도 훨씬 덜 먹고 여러 점은 좋아요. 그리고 얘가 기체 자체가 스텔스 하이엔드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뭐 저피탐성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새로운 기술을 계속 흡수할 수 있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길이 열려져 있죠. F-16은 얘랑 뭐 비교가 안 되고 F-16은 KF-11에 이제 뭐 비교가 아예 안 되는 그런 정도까지 이제 KF-11에 올라서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서방의 마당새 미들클래스 시장이 비어 있어요 지금. 새로운 기종으로 접근하는 데가 없어요. GCAP도 이걸 안 해요. 여기서 시장을 바로 정도는 하겠다 이거예요. KF-21에. 그래서 이건 참 좋은 거다. 그러니까 2보 전진해놓고 4++ 세대로 1보 후퇴를 했죠. 2보 전진은 디자인 자체는 5세대 형상이다. 그리고 아니 세상에 비행기 제대로 만들어 본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걸 에비오닉, 이 첨단 비행기 에비오닉스 항공 전자장치 통합을 직접 하겠다고 덤볐으니까 이건 무시무시한 재산을 확보한 겁니다. 무시무시한 기반을 확보한 거예요. 성공했다는 얘기는. 2보 전진이죠. 그래 놓고 4++ 세대로 후퇴를 했어요. 그래서 시장을 더 넓혔어. 그 상태에서 센서라든지 양산 물량이라든지 전자전이라든지 미사일 풀세트라든지 유무인 합동작전이라든지 이런 영역들을 계속 밀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오보약진이죠. 그래서 저는 KF-21 양산 규모 상당히 낙관합니다. 그래서 이게 양산이 뭐 한 1년에 50대다 60대다 이렇게 걸릴 텐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뭐 국내가 거의 200~300대 쓸 거니까 결국 한국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초도 물량 잡고 나가면은 뭐 1년에 한국 거 또 다른 나라 거에서 50~60대씩 그냥 계속 팔고 나갈 거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와중에 이제 인도네시아가 이제 거의 깡패집 비슷하게 했다고들 얘기를 하죠. 이 종중 쪽도 그렇고 수구 기득권 쪽도 그렇고 그 인도네시아 괴담으로 자주국방을 흠집내고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이런 안보나 한미동맹에 관한 업적을 흠집을 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뒤통수 치는 거죠. YTN 이 제목 뽑은 거 보세요. 백모보다 말이 험해. 1조 원 강제 할인 글로벌 호구가 된 한국. 백모 정도 화법인데 이 싼압기가. 아니 그러시면 되나. 백모의 야인이고 워낙 사람이 험한 사람이라 교도소 담장에 뛰어다니는 게 취미였던 사람이고 하니까 그렇다고 치고 YTN 같이 점잖은 그 제도권 기관이 이렇게 제목 뽑으면 되겠어요? SBS 보세요. KF-21 1조 깎았는데 우리 정부는 그거라도 하면서 감지덕지 이렇게 뽑고 있잖아요. 제목을. 윤석열 정부의 뭐 국방, 안보, 한미동맹, 한미일 삼국체제에 관한 업적을 뒤통수를 치는 거죠. KF-21 이런 식으로 개판 쳤냐고서. 근데 진실은 우리가 이거 이긴 게임이에요. 이게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한테 준 선택은 뭐냐면 이거예요. 야, 너 6천억 떼일래? 계약 파기하면 떼이는 거 아니야. 아니면 그냥 우리가 주는 대로 받아서 그냥 그거 감지덕지 먹어. 6천억어치 줄 테니까. 6천억어치가 뭔지는 우리가 계산할게. 3분의 1 기술 제공은 제로 기술 제공입니다. 시장 가서 그 배추 3분의 1 통만 주세요. 그랬다간 뺨 맞죠? 배추 3분의 1 통이라는 게 없잖아.
몰라요. 요새는 하도 뭐 1인이어서 배추도 3분의 1 통으로 포장해 가지고 팔 수는 있겠지만 뭐 근사한 무슨 마트 같은 데서는 기본적으로 3분의 1, 아니 제과점 가서 케이크 거 3분의 1로 짜게 주세요 그랬다간 뺨 맞지. 따로 피스로 잘라놓은 게 있지 않으면 3분의 1 기술 제공은 제로 기술 제공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했을 때 소스 코드 달라 그럴 때요. 소스 코드를 뒤죽박죽으로 섞고 코멘트를 라인별로 이게 뭘 가리킨다라고 코멘트를 달아야 되는데 코멘트 안 달고 주면요. 소스 코드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기술 제공 문서 잔뜩 주지. 근데 이것저것 섞어 있고 뭐 변두리 기술들만 잔뜩 해서 이만큼 한 컨테이너 들였네. 이게 6천억어치요 하면 그게 6천억어치지. 우리 마음이지. 우리 마음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그러면 판 깨고 가셔. 6천억 그냥 떼이고 이거고. 근데 그걸 화법을 점잖게 하고 있는 거죠. 상대방 약 안 오르게. 거기다 인도네시아가 이제 지역 독점 판매권과 4대 첨단 기술 공유 등의 어거지 주장을 좀 해온 것 같은데 그건 뭐 단칼에 잘라냈고 그러니까 한국이 밀린 게 없어요. 인도네시아가 그러면 왜 이런 짓을 했냐? 이게 중국 눈치 보고 섬기느라 그랬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인도네시아가 대표적인 친중 국가예요. 그게 언제 그렇게 되냐면 지난 한 10년, 7, 8년 사이에 확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KF-21을 공동 개발하겠다고 했을 때 인도네시아랑 2024년 인도네시아는 다른 나라입니다. 그 군사지정학 전략적 관점에서. 그래서 KF-21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랬다간 중국 큰형한테 깨질 것 같으니까 중국한테 깨질 것 같으니까 그냥 어떻게든 그냥 뒷다리 잡고 개겨본다고 개긴 게 실력 차이가 나니까 지가 다 덤탱이 쓰고 결국 6천억을 떼일 거냐 한국에 주는 대로 받아 처먹고 그냥 자빠질 거냐 이렇게 된 거지. 말은 이렇게 험하게 해야 돼요. YTN 아시겠죠? 이 정도 말 험하게 해야지. 6천억 주는 대로 받아 처먹고 자빠질 거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와야지. 무슨 글로벌 호구 이게 뭐야 도대체. 침 좀 뱉고 사셔. 인생 살면서 젊었을 때 침도 안 뱉었나 어렸을 때. 침 좀 뱉어야지.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국방부가 언급을 피하는 진짜 그림이 있죠.